유튜브 러비더치는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AMD는 컴퓨텍스 키노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AMD의 차세대 라이젠 CPU 및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컴퓨텍스 키노트 발표에서 해당 제품들의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주요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MD는 랩탑용 라이젠 6000 모바일 프로세서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시된 여러 랩탑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플랫폼의 다양한 스마트 최적화 기술도 언급했는데요. 스마트 액세스 스토리지 기능도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AMD 쪽이 상당히 늦은 감은 있는데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래픽카드 메모리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 그래픽 데이터 로딩 속도가 단축되는 이점이 있는데 AMD 플랫폼에 최적화를 시켰겠지만 이건 AMD만의 독점 기능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적용한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AMD가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공개한 것도 있는데요. 새로운 라이젠 멘도치노 프로세서였습니다. AMD는 랩탑 쪽으로 얇고 가벼운 슬림형 디자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멘도치노 역시 이런 AMD의 랩탑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갈 프로세서로 생각됩니다. TSMC 6나노 공정으로 생산되고 4코어 8스레드의 젠2 아키텍처 기반의 CPU 그리고 RDNA 2 아키텍처 기반의 GPU로 구성됩니다. 멘도치노가 탑재될 노트북은 올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399에서 $699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라이젠 7000 소식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단순하게 라이젠 7000 시리즈라는 표현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젠4 아키텍처는 이전 젠3 아키텍처, 테스트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590X와 비교했을 경우 IPC의 경우 15% 이상 향상되었으며 L2캐시의 경우도 1MB로 2배 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클럭 스피드의 경우도 드디어 5GHz를 넘어섰는데요. 이 DDR5 메모리도 지원하고 PCI Express 5.0도 지원하면서 PCI Express 5.0 스토리지와 그래픽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RDNA 2 아키텍처 기반의 내장 GPU도 탑재했습니다. 이런 라이젠 7000 프로세서와 함께 등장할 AM5 소켓 기반의 칩셋 및 메인보드 관련 내용도 언급되었는데요. AM5 소켓은 사전에 알려진 것처럼 1718 LJ 소켓으로 이제 무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70W의 전력 공급도 지원하고요. DDR5 및 PCI Express 5.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AM4에서 사용했던 모든 방식의 쿨러와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쿨러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세부 스펙으로 AM5 플랫폼은 24개의 PCI Express 5.0 레인을 사용할 수 있고 USB의 경우는 이 C타입을 포함해 최대 14개의 USB 20Gbps 포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장 GPU를 탑재하는 CPU의 변화로 인해서 메인보드는 최대 4개 그래픽 출력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HDMI 2.1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디어텍과 공동 개발한 이 무선 솔루션을 탑재해서 인텔 무선 랜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칩셋은 X6702와 X670 그리고 B650 세 가지로 공개되었습니다. X6702는 오버클럭이라든지 PCI Express 5.0 기반의 스토리지와 그래픽카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급 메인보드에 탑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670은 X670E 대비 PCI Express 레인에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급형 B650 칩셋은 CPU 및 스토리지 부분에서 PCI Express 5.0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조사들의 AM5 소켓 메인보드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제 출시 준비를 하고 있음도 표시했습니다. AMD는 라이젠 7000의 성능 관련한 시연을 두 가지 살짝 보여줬는데요. 우선 게임 고스트 와이어에서 5GHz 이상의 클럭으로 동작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라이젠에서 이런 클럭 스피드를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반갑고 또 놀라운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테스트된 라이젠 7000이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온도와 전력 소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인텔 12900K와 아마도 블렌더 렌더링을 기반으로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성능 비교 부분도 보여주었는데요. 이쯤에서 각주 내용을 참고를 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성능 부분에서 AMD가 5950X와 비교했을 때 15% IPC 이득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AMD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16코어를 탑재한 라이젠 7000 샘플을 사용했는데 메모리가 590X는 8GB 2장의 DDR4 3600 CL16의 메모리를 라이젠 7000은 16GB 2장의 DDR5 6000 CL30
30의 메모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팅에서 IPC 15%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2900K와의 렌더링 성능 차이 부분에서는 라이젠 7000은 204초, 인텔 12900K는 297초가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900K는 16GB 2장의 DDR5 6000 CL30의 메모리를 탑재한 상황이고, 라이젠 7000은 16코어 샘플 CPU고 거기에 16GB 2장의 DDR5 6400 CL32 메모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의 메모리에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물론 가급적 메모리를 동일하게 세팅하고 테스트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쨌든 메모리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후 더 공개되는 자료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세대 라데온 그래픽카드 관련 내용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라이젠 7000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줬고 올 가을에 출시할 것이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위안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스펙에 대한 공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가을 출시 전 아마 한 차례 더 공개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게임스컴이라든지 혹은 뭐 이후에 AMD 자체적인 발표일 텐데요. 과연 라데온은 언제 꺼내들지, 그리고 라이젠 7000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가 더 궁금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더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